안녕하세요, 동들. 부끄럽게도 저를 울산에서 열심히 조직하고 있는 이 미얀마 연대운동을 열심히 조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과분한 이런 소개를 해주셔서 좀 부담스러워요. 실제는 그렇지 못한데 뒤에서 할 이야기를 앞에서 조금 하면 오히려 열심히 조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국의 노동자들이 아직 미얀마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연대까지 나오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데 열심히 조직하는 한 활동가로 이렇게 소개가 돼서 사실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울산 이주민센터장으로 제가 이제 활동한 지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이 사실 저는 이제 투쟁 현장 조직 활동에서 발을 좀 빼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얀마 노동자들에 대한 울산에서의 투쟁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나라의 군부 쿠데타에 맞선 살인적 폭거에 맞선 이제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동안 축적돼 있던 이 이주 노동자들의 이 처한 여러 가지 현실들과 함께 이게 겹쳤어요. 겹치면서 억눌렀던 그 누르고 있던 그런 분노나 애타는 심정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그 절박감이 다가왔었고 그래서 이 운동을 사실 시작하게 됐는데요. 김현주 동지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노회투 동지들 울산의 강진관 배혜주 동지들이 동지들 잘 아시겠지만 이 투쟁에 열심히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중한 이 자리에 사실 저의 경험으로 많이 이야기할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대받았으니 15분간 조금 이 과정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신문에 게재를 하셔서 다 읽어 보셨겠지만 배경은 내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미얀마 연대를 준비하는 과정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주 노동자들의 그 처한 현실들 1월, 2월 달 거치면서 특히 포천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하는 사건 울산 경남 밀양에서 울산에서 가깝죠. 이 밀양에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죽음에 가까이 가다가 살아난 이주 여성들 특히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많은데요. 이미 오래전에 이 노동자들의 그 심각한 일의 문제 특히 노동력 착취와 성착취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농장주들의 이런 이제 만행들이 같이 겹치면서 올해 또 다시 화재 사건, 사망 사건 이런 것도 드러나면서 연이어서 여성 노동자들의 성폭행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일들이 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안산에 있는 지구인의 정류장 일하는 센터에서 일하는 한 동지가 농업이주노동자 인권버스를 타고 3월 4일, 5일 부울경 지역에 특히 양산, 밀양 지역에 양산 노동청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밀양 농장 현장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항의하고 사업장 변경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이런 활동 과정 속에서 그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양산 노동청에서 집회를 할 때 이 노동자들이 다른 사람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제 눈에는 미얀마에서 죽어간 그 어린 소녀의 죽음이 겹쳤어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자꾸 눈물이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기가 좀 힘든데 이 노동자들의 상황이 막 겹치면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식 같은 느낌도 들고 그 미얀마의 그 여성들 죽어가는 여성들과 젊은 청년들의 죽음 이들이 다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서 함께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상황을 모르쇠 하고 지나갈 수 없다는 이런 뭔가 그런 의무감 뭔가 해야 한다는 이런 감정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결의가 다져졌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부산에 있는 어떤 활동가에게 이야기했더니 부산에서 매주 일요일 날 이와 함께 11시부터 1시까지 캠페인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초대를 받았어요. 김현주 동지와 제가 지역의 주변 동지들과 함께 부산역 광장에 갔더니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한 100여 명의 미얀마 노동자들이 결기에 찬 그 쏘아보는 듯한 그 무엇이든 태워버릴 듯한 그 눈빛으로 피켓을 들고 도열해서 비장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어쨌든 게다가 울산이라고 소개한 그 실제로 이제 확인한 바는 양산에서 노동하는 미얀마 노동자가 자기의 형이 이미 군부의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형이 남긴 글을 읽었는데 그것이 시인 줄 알았어요. 어디서 가져온 시인 줄 알았는데 이 분의 형이 국어 선생이었다 그러고 그 국어 선생이 이 시위에 나가기 전에 남겨놓은 유서와 같은 것이었죠. 그런 시를 듣고 나서 더욱더 가슴을 울리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울산에서도 미얀마 노동자들이 아마 시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 롯데 광장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몇 동지들이 같이 사무장님과 배혜주 동지하고 셋이서 그 미얀마 동지들과 사전에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 가서 만났습니다. 19일 날 미얀마 동지 모시고 강연회를 하고 거기서 강연회에 참여했던 동지들이 같이 뭔가 좀 하자라는 의지를 모아주셔가지고 다음날 바로 같이 아까 얘기했던 그 3명의 동지가 울산 롯데광장 앞에 가서 미얀마 동지들을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아직까지 길거리에 서 있기에는 상당히 추운 날씨였죠. 그 동지들을 만나는 그 시간이 약간의 긴 시간이었지만 그 설렘과 그 긴장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무슨 연인을 만나는 것 듯한 그런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동지를 이렇게들이 피켓과 이렇게 좀 남루해 보이는 피켓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는 그 모습들이 저에게는 너무도 가슴 아프게 보였어요. 이 머나먼 타국에서 누구도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시위를 하겠다고 이렇게 그 몇몇이 들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그 뭉클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사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려 5시간을 미얀마 사람들 7, 8명이 그 거리에 서서 모금 운동과 함께 손 주먹만한 이 마이크 하나 들고 간절하게 한국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함께 서 있었던 그 이틀간의 시간, 그 시간을 경과하면서 울산 지역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에 울산 인권운동연대 단체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기자회견을 한번 좀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지역에 제안을 했더니 66개라는 단체가 모였습니다. 울산 광역시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었다는 것을 좀 사실 놀랐습니다. 66개라는 단체가 모여가지고 7, 80명 되는 인원이 울산 시청 앞에서 모여가지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군부 독재를 규탄하는 중요한 이게 자리매김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었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진 연석회의에서 그 다음과 같은 그 논의와 결의를 하게 됩니다. 매주 토요일 날 미얀마 노동자들이 시위하는 현장에서 결합해서 연대한다. 사진전을 개최한다. 강연회를 한 번 더 한다. 단체별 10,000원 이상씩 활동기금을 결의한다. 미얀마 민주주의 혁명 후원금 계좌를 만들어서 모금 운동을 전개한다. 등등을 결정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의 사실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제안과 시작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민단체, 정당, 사회, 단체들이 모이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지들이 이렇게 질문해 주셨잖아요. 그런 제안에 대해서 주변 반응은 어땠냐라고 했는데 상당히 적극적인 호응이었었죠. 그런데 아쉽게도 사실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당들, 합법
활동을 하는 이제 정당이라고 할 때 이름을 굳이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이 정당들의 호응이 좋은 걸로 비춰지기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동조합과 정당들이 그 반응이 좀 그 정치 성향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예,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제 판단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토론 과제를 좀 넘기고요. 노동조합은 사실은 민주노총이 공식 성명서도 내고 지침에 의해서 각 단위별로 현수막도 걸어라, 모금운동도 하라 이런 지침이 떨어져 있지만 형식적, 행정적 그 조치에 불과했을 뿐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모습은 사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이 소극적인 모습에 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고요. 그 태도는 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게 좀 그 울산에서는 이야기하고 하면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민주노총이 새로운 지침이 떨어졌어요. 네, 미얀마에 있는 그 노총과 연대 관계를 맺고 있고 미얀마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연대를 부탁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라고 하는 지침이 민주노총에서 떨어졌다고 우리에게 소식을 전한 바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체계 말고 현장의 활동가들 사실 이 문제가 오늘 난 그 좀 더 많은 토론을 좀 해봤으면 하는 주제이긴 한데요. 현대의 자동차 활동가들, 우리 센터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기도 하고 사실 접촉면이 많이 있는 활동가들이기도 하고 해서 현대자동차 활동가 동지에게 제안도 했습니다. 그 미얀마의 민주주의 혁명에 미얀마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체 민중들이 시민 불복종 사실상 전 사회가 총파업 수준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현장 조직들이 배지 판매도 하고 스스로 현장에서 현장 동지들이 민주노총 지침도 있고 그것을 근거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봤으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으나 논의에 들어가서 아직 뭐 긍정적인 의미 있는 답변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오늘도 확인해봤지만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이 왜 그럴까 하는 것이 오늘 좀 제가 좀 물어보고 동지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동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뭐 적극적으로 좀 더 조직을 해보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단체가 오히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신 개선을 해보고자 하는 시민단체들. 상당히 적극적이고 물론 이제 전교조 선생님들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긴 해요. 그 외에 이제 각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동지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노동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좀 기대하고 앞에 말씀하신 동지들 여기 참여하고 계신 동지들도 그런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조직화의 대상이 또 노동자이기도 해요. 상대적으로 이제 변곡점을 맞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 오히려 아세안 지도자 회의에서 합의했던 사항을 그걸 오히려 부정하고 똑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군부에 맞서서 이제 무장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하여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회단체들은 더 빠져나갈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회단체가 결합하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빠져나갈 것이라고 봐요. 일요일 날, 바로 어제 한국에서 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당사자들끼리 논의하고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이 연대운동은 밀물처럼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토론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뭐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앞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이 마무리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요. 이 시민단체들의 적극성은 사실 자기네들이 언제까지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스티커도 만들어 오고 제안도 하고 뭐 이런 이제 그 자발성으로 이제 지금까지 사회 단체들이 해왔다면 이제야말로 노동자들이 제2의 연대 운동으로 좀 나서줘야 할 시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가장 조직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조건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그 정리해놓은 말이긴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에게 다가가서 누가 오히려 노동자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운동단체들, 국제적 관점에서 이제 운동하고 있는 우리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시험대에 저는 우리를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들이 왜 이 연대운동에 가장 선진적인 부류들조차도 오지 않는지, 왜 무엇을 하려고 토론하려고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토론을 좀 조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맨 위에 써놨지만, 그리고 미얀마 상황이 곧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는 써놨지만 이들하고 토론을 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활동가들, 왜 미얀마 문제가 방관해서는 안 되는지, 왜 우리 문제와 똑같이 생각해야 하는지, 왜 국제연대가 중요한지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활동가들부터 같이 토론하고 공감대를 불러일으켜서 한두 명이라도 이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쉬는 시간 조금 시간을 내서 오게 하는 것. 그리하여 그들의 눈빛을 직접 보는 것,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현장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 유튜브를 통해서 목소리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직접 대면해서 직접 느끼는 것은 다른 문제다. 는 문제를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얀마 노동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울고 같이 구호를 외치고 그들의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한 학습이고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그 현장에 데리고 와서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좀 제가 강조하면서 중언부언했던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